1978년생. 어느새 41살이 되었다. 내년이면 내 딸이 8살이 되어 나도 학부모가 된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바로 나의 첫 번째 선생, 고 땡땡 교사다. 33년이 지난 지금도 이자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말투, 대사가 정확히 떠오르곤 한다. 나의 기억력은 남들보다 좋은 편이라 이게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당시의 교권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선생님은 하늘이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들을 팬다든지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 쓰레기 같은 교사들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분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나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생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적어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위, 차별. 나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만난 선생에게 지독한 차별을 받았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이 그렇듯 나는 참 활기찬 아이였다. 하지만 이자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수업시간 내내 의기소침해 있었다. 이자는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했다. 참고로 나는 후자다. 내 짝은 육성회장 딸이었다. 당시 육성회장의 파워는 교장을 능가했다. 그렇기에 나의 첫 번째 선생인 이자는 항상 내 짝에게 비굴했다. 그 어떤 짓을 해도 항상 격려했고 그 바탕에는 항상 비굴한 미소가 화장처럼 묻어나 있었다. 한 번은 내 지우개가 짝이 그어놓은 금을 넘어가 다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자의 판결은 가혹했다. 전후 사정 듣지 않고 내 뺨을 후려갈기고 잔인하게도 벽을 보며 오랫동안 서있게 했다. 그 뒤 나는 이자에게 찍혔고 무엇을 하던 혼이 났다. 솔직히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맞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직도 떠오르는 것은 그 경멸하듯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잊을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린다. 8살짜리 아이들 모두 다 안다. 저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찮게 여기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어떤 산수 문제가 틀리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가 부잣집 아이들에게 향했고 나에게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정확히 이 대사다. 아직도 기억난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외에 차별받은 기억을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도 나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기억들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이사를 가게 됐고 수업의 마지막 날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자의 말을 듣게 된다. 어쩌면 그 말만 안 했어도 나는 이런 영상을 안 만들었을 것이다. 선생이란 자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개구쟁이에게 염증을 느껴 자신의 화도 좀 풀 수 있고 심한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한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이자는 이때 내게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전학을 가야 하는 한 명의 남자애가 있었다. 부잣집,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이 아이에게 이자는 격려의 말을 건넨다. 그래, 너는 어디에 가서든 잘할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렴. 내 차례가 왔다. 너 같은 녀석이 전학을 간다니 내가 아주 기분이 좋구나. 빨리 가. 다시는 보지 말자. 처음으로 이자가 나를 보고 웃었다. 이자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이자가 생각난다. 그때가 40대 초반 정도였으니 33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교감 정도로 정년퇴임하고 연금 받고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선생은 차별하는 선생이다. 그 차별의 이유가 성적이든 촌지의 여부이든 그리고 가정 형편이든. 전학을 간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인인 분이었는데 마음씨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아름다우셨다. 처음 이 선생님 밑에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20점을 맞았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면서 손바닥을 때리는 것 대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자 같았으면 내 손바닥을 사정없이 30cm자로 내려쳤었는데 말이다. 그 뒤 중학교에 가니까 차별하는 자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선생님들이 많았고 설령 차별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머리는 굵어져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그 차별자들에 대해 욕지거리 한번 하면 속이 풀리곤 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신경조차 안 쓰는 담임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되고
내 부모님에게 막대하는 놈도 있었지만 너는 이순이다. 운 좋은 줄 알아. 왜냐면 고땡땡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 자식아.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은 전학 갔을 때 만난 그 젊은 선생님과 그리고 고3 때의 담임 선생님이다. 어쩌면 선생님에게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되던 그 시절에 만난 고3 때의 담임쌤, 그는 달랐다. 일단 우리 쌤의 피지컬부터 설명하겠다. 키 187cm, 생물쌤, 카리스마 넘치는 긴 얼굴, 강렬한 눈빛,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엄청난 위압감, 별명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 반의 다른 별칭은 큰 말이 지배하는 곳이라 해서 대마도였다. 그에게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했다. 맞을 짓을 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빠따를 맞았다. 그것도 많이 맞을 필요 없다. 딱 2대다.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자율학습에서 땡땡이를 친다든지 그 외에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아, 맞을만하다 라고 생각되면 자연스럽게 빠따를 맞았다. 교탁 밑에는 안티프라민이 항시 구비되어 있었다. 그 어떤 설교도 없다. 그냥 딱 2대 맞는다.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 예전에 우리 반 전체가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아니 전교 1등이었던 그 녀석은 남아서 공부를 했었지. 그 녀석을 제외하고는 다들 나가서 농구나 축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걸 담임쌤에게 걸려버린 것이다. 모두들 당연히 엉덩살 밑에 2점의 벌건 고기가 얹어졌다. 그리고 이내 안티프라민 향기가 맴돌았다. 그때 반장과 부반장은 한 대씩 더 맞았다. 차별은 없다. 반장, 부반장에게 책임감을 부여했을 뿐. 내가 성적이 그닥 좋지 못해 대학을 못 찾아 헤맬 때도 정말 성심성의껏 최고의 상담을 해주셨다. 그래서 다행히 개원조형예술대학 애니과를 갈 수 있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정말 행운이었다.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들도 인간인 것을 잘 안다. 힘든 것도 잘 안다. 그리고 때론 화가 난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차별하지 마라. 8살짜리도 다 안다. 조심해라. 네가 가르친 학생이 3, 40년이 흐른 뒤 너를 이렇게 디스할 수도 있고 칭송할 수도 있다. 기억해라. 스승의 날은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있는 날이니까.